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출발이 있었겠죠. 출발이 있기 때문에 중간을 걸쳐서 마무리를 하는 거.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창꽃이라고 하죠. 진달래가 이 늦가을에 이렇게 자기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에 진달래가 드러내고 가을에 드러낸다. 자, 이걸 보면서 이 진달래의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은 조건만 맞으면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또 이게 이 아이들의 이 꽃들의 본 모습이구나. 만약에 이렇게 날씨가 추웠다면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꽃들은 계절하고 상관없이 어떤 날씨의 어떤 조건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필 수 있는 그런 꽃들이로구나. 물론 이런 나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까 계절의 끝을 향해 가는 이 가을에 시작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초록색 잎을 물줄기를 끊어내면서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 이게 가을이고 또 겨울로 가는 어떤 또 다른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온 세상이, 온 산이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긋불긋.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어떤 색을 드러내고 있지만, 멀리서 보면 다 같은 색을 드러낸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자기 본연의 그런 특이한 자기의 어떤 진심이 담긴 원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색이 하나의 색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어떤 봄의 시작을 통해서 여름의 어떤 성장의 과정을 겪어서 가을에 마무리 짓는 어떤 추수의 계절, 또 마무리이기 때문에 1년의 어떤 농사를 끝마무리 짓는 모든 거에 거기다가 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겨울에는 모든 게 멈춰진 상태. 멈춰줘야 그 다음 해에 이른 봄에, 초봄에 자기의 어떤 시작점을 또 이 잎을 통해서 또 뿌리를 통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또 자기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런 계절에 또 이렇게 이거를 다 계절 속에 담아 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제가 거의 매일 오는 가까운 산인데, 제가 이제 타로 공부를 또 하면서 이 계절을 통해서 또 이 물상이 만들어지고, 물상을 통해서 이 또 스토리텔링이 되고, 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많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정신적인 영역에 이 세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이 공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와 관련 있는 사주라든지 영성세계라든지 또 이 타로라든지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나눠진 어떤 분리된 그런 거겠지만, 결국은 타로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림 속에 있는 그 내용을 현실화시키는 거. 결국은 타로의 어떤 색채와 그림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그림에 존재하지만, 그 그림을 확연하게 또 살아있는 어떤 형체화된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질문에 따른, 상담에 할 때 그 상담자에 따른, 내담자에 따른 그 질문을 통해서 이 그림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렇게 또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타로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과목으로 나눠졌지만 오슈제이라든지 유니버셜 뭐 그 외 등등 많습니다. 많지만 저도 한 8개 정도의 타로를 공부를 해봤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윤희의 어떤 출발점, 또 뭐 오라클 카드라든지 어떤 점사적인 부분을 확연하게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마음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 오쇼제다이는 이런 그 카드들이 대부분 이 주카드만 한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만큼 뭐 다른 거는 굳이 공부를 해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을 밟고 공부를 해왔지만 결국에 어떤 체와 용의 어떤 쓰임새는 이 몇 가지 안 되더라. 그리고 이 타로 카드의 어떤 그 내용에 있는 키워드만으로 공부를 한다면 결국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그냥 그 작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또 다 작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타로 카드의 키워드에 딱 묶여 있으면 상담할 때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그 전체적인 그 질문의 답의 내용을 이 카드의 이 카드 그림으로는 잘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공부에 깊이가 있으려면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좀 알고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냥 보여진 그림이 아니라 그림 속의 앞뒤, 그림 속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림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할 때 상담이 조금 더 깊어지고 스토리텔링이 더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사계절의 흐름을 보면 이 카드 속의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상담하는데 근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좀 찍어서 또 저의 짧은 생각을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도 해봤는데 요즘은 제 타로 구독을 보니까 미쳤나 봐요. 갑자기 막 인원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저는 구독을 위한 타로가 아니거든요. 제 공부를 위한 타로를 그냥 올려놓을 뿐이지 물론 제가 올려놓은 이 타로의 영상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저도 뭐 그거를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공부하는 과정과 오랫동안 인상과 또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또 타로의 어떤 질문 속의 질문을 찾아보고 타로의 어떤 숨은 그림을 찾아내기 위한 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또 이런 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고 상관없이 자기 것으로 또 만들어가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독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갑니다. 구독을 위한 어떤 영상을 찍었다면 편집도 제대로 하고 끊을 거 끊고 편집 또 포장을 해가지고 올려놨겠죠. 그렇지만 그건 가식적인 거라고 봅니다.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이것 또한 제가 이 구독을 저를 찾아주신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제 뭐랄까 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이 저는 뭐 많이 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한 5, 600개가 뭐 영상이 올라가 있지만 그게 다 맞다라고 볼 수도 없고 다 뭐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공부식을 올려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또 보시고 또 특이하게 타로강 구독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오시면 아주 엉덩이를 아주 깔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오셔야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눈팅 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목조로 항상 건강하시고 타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고요. 항상 깊이 있게 항상 뚫어져라 또 앞뒤 생각해 하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멋진 타로의 어떤 상담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로 강의였습니다.